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1월 23일 목요일장 마쳤습니다. 네, 오늘 좀 늦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한국 시장 먼저 보시면 코스피가 1.2%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1.13% 하락을 했습니다. 양 시장 다 개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이끌었습니다. 지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작과 함께 끝까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흘러내렸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으로 보시면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지금 삼성전자는 조금 힘들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현대자동차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 대비에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나왔고 이렇게 시장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어제 시장이 좋았는데 한국 시장은 개별적으로 이런 영향을 좀 받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별 영향 없이 하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게 또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 시장도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하면 한국 시장도 그때 한번 조정은 살짝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HLB 그룹으로 돌아와서 HLB는 1.0% 상승을 하고 마감을 했고 원체 소폭의 움직임이고 거래량도 안 나온 흐름으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룹주도 좀 애매하게 하락한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도 있는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CMC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그 15일자 봉이죠. 그 음봉 안에서 당분간 머물 걸로 보이고 CMC 소식이 나오는 대로 그 음봉을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설날을 앞두고 내일 하루 거래만 남겨두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금요일 하루만 장이 열립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은 1% 하락을 하고 HLB그룹은 HLB와 테라퓨틱스, 바이오스텝, 제약이 상승을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1.13% 하락을 했고 HLB제넥스는 0.6% 하락을 했습니다. 먼저 HLB 파나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3,0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지금 현재 전환사채가 주식 전환 신청을 했는데 HLB 글로벌과 파나진이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월 초쯤에는 이 두 회사가 주식이 상장이 될 겁니다. 자, HLB 파나진 보시면 오늘 별 문제 없죠. 이 음봉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박스권 장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이탈했지만 그래도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21선 정도는 지지가 될 걸로 보이고 가격적으로는 2,970원 정도 지지되면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HLB 그룹이 CMC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2,7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사모펀드가 또 27,000주를 팔았고요. 사모펀드 물량 100만주 아래이기 때문에 조만간 다 소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는 이 지킬 수 있는 라인 안에서 머물러서 종가는 지켜주고 마감을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다만 또 이 2,700원 아래에 들어간다면 또 당분간은 21선과 41선 정도까지는 눌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되려면 HLB가 제법 좀 빠져야지 그게 가능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웬만하면 21선까지 눌려도 지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베리스몬 소식 나오는 것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테라퓨틱스는 11,6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차트 보시면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3일째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눕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이고 만약에 지수가 크게 무너지거나 이렇게 하면 밑은 항상 조금 더 열어 두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많이 뭐 시장이 어렵거나 HLB의 변동폭이 있다고 치면 41선 정도까지는 열어두셔도 크게 문제 없지 않나. 저기 찍는다고 전혀 차트 가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5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 차트적으로 눕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이 11,900은 약 12,000원 정도 라인에 올려놓고 21선 정도 회복을 해준다면 5일선이 다시 21선 탈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이게 많이 빠져서 좌절하고 계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요거 하루면 이 음봉 다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월달 되면 저희에게 배당이 되는 무중 주식도 들어오기 때문에 평단가는 또 그거만큼 또 내려갈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딱히 HLB 테라퓨틱스가 지금 뭐 1분기 내에 탑라인 발표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지금 뭐 2월, 3월 해봤자 몇 달 안 남았죠. 2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요게 제일 원하는 제 그림은 리보와 엘테라 재료가 합쳐지는, 그래야지 조금 더 조합이 잘 이루어져서 가치를 좀 더 인정받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 어차피 저희가 원하는 타이밍이 안 나옵니다. 세력이나 회사가 그 타이밍을 맞출 거예요. 그 두 개의 타이밍을 맞춘다면 얘들이 시세를 어느 정도 크게 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시간차를 좀 둬도 됩니다. 먼저 뭐 테라피틱스 재료가 나오고 얼마 안 있다가 LB 재료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뭐 하나의 기대감이 죽어가기 시작을 하고 좀 식어갈 때 또 다음 재료가 또 그 불을 더 붙이고 이런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텀이 길지 않으면 다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은 2,33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사고 끝. 자, HLB 바이오스텝도 지킬 자리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도 시장 상황상 많이 뭐 흔들리기 한다면 111선 정도, 21선 정도, 2,250원 정도까지는 빠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저 자리를 이탈하고 종가를 마감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특수한 상황,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저 자리를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저 자리까지는 지켜줄 거라고 보고,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진양구 회장님이 매수했는 가격 근처면 여러분들이 물을 타셔도 같은 조건이지 않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어디에 살 자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양구 회장님이 산 자리면 나도 충분히 그 자리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세적인 측면에서 언제 갈지를 몰라서 뿐이지 내가 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진양구 회장님 산 자리면 메리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자리는 최저리 피싱 가격 아래이기도 하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스텝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죠. 바이오스텝 가지고 있는 재료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원체 투자한 회사가 많다 보니까 뭐 살짝은 다 엮여 있습니다. AI 쪽에도 엮여 있고 비임상 그쪽으로도 엮여 있고 다른 회사에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시설로 갖춰주는 뭐 그런 일도 하고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는 하고 있지만 한쪽에 딱 집중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HLB 바이오스텝도 리보 따라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속상하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시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잘 버티셔라 라는 말밖에는 못 드립니다. 여기서 뭐 손절 쳐봤자 뭐 지금 뭐 예전에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실도 큰데 팔아서 뭐합니까? 팔아서 얼마 건진다고요? 그것보다는 시세가 나올 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미들은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손실이 커질 때 자르고 손실이 증가될 때는 팔지 않다가 내려오면 다시 팔고 이런 패턴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더라도 내가 매도를 어디에 할지 모른다면 수익 구간이 접어들면 그때 정리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HLB 글로벌은 4,490원에 마감을 했고요.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HLB 글로벌도
이 15일자 음봉 안에서 박스 치고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고 뭐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CMC 소식이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여기 안에서 당분간은 머무를 걸로 보이고, 만약에 CMC 소식이 나온다면 다시 4,700원을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뭐 그 CMC 소식이 나왔을 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HLB 글로벌은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운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HLB가 10% 가더라도 얘는 20% 상한가 갈 수 있는 좀 가벼운 놈이기도 해요. 얘는 진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냐면, 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벼운 종목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HLB 글로벌도 하고 있는 사업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제약과 함께 거의 쌍벽을 이루어서 오히려 제약보다 실적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 아마 실적 괜찮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HLB 제약입니다. 26,25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기타 법인 팔고. 자, HLB 제약도 차트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5일선을 다시 지켜주면서 26,000원 자리를 회복을 시켜놓고 마감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15일자 음봉을 반 이상 잡아먹고 지금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뭐 HLB의 움직임에 따라 얘도 25,000원까지는 열어두시되 이 자리는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로 보자면 이 15일자 음봉 상단을 돌파하면 얘도 뭐 CMC 소식이 나와줘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HLB 블로그 알람 설정에서 CMC 소식이 잘 나오기를 바라자고요. 일단 먼저 보안 서류를 제출하는 소식이 나와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안 서류 제출 소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낸다면 주가를 좀 더 빨리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안 낸다면 뭐 나중에 설 지나고 움직이려고 하겠죠. 15일이란 시간이 설날 전이 기본적으로 맞는데, 만약에 설 전에 소식이 안 나온다면 설 이후에 소식을 낼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HLB 생명과학은 1,76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끝. 자, HLB 생명과학도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거래량을 줄여가면서 상하폭을 위로 아래로 상하폭을 줄여가면서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1월 15일자 봉 안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뭐 차트들이 문제는 없어요. 밑으로도 지금 1,600원 정도까지는 열려는 있지만 저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없고, 시장 상황이나 HLB에 따라 21선까지도 눌림은 열어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로는 224일선이 있는 11,700원 자리 돌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돌파되려면 CMC 소식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딱히 길게 할 것도 없고 뭐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회사,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를 믿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면 정리를 하고 있느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구주주에서도 바라보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나는 회사를 믿는 분들은 온전한 물량을 가지고 존버를 하고 계시는 거고, 나는 불안하고 초조한 구주주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줄여놓고 지켜보고 있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믿는 만큼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이 그 도박을 한다고 해도 그만큼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됐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상을 받는 거고, 나는 최소한 리스크를 줄여서 안전하게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안전한 만큼 수익성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가 정답일지는 상황이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게 100%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99%의 성공 확률이 있더라도 1%의 실패 확률을 또 경험할 수 있는 게 또 이 바닥판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누구나 납득을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후회와 껄껄껄 하고 인생을 마무리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TS넥센 376원에 마감을 했고 뭐 똑같습니다. 크게 문제 없고 거래량입니다. 얘는 무조건 거래량 나와야 돼요. 진짜 거래량이 나오려면 뭐 몇천만 주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오고 있고, 정말 뭐 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계좌를 뭐 어디 저 멀리 유배 보내놓고 보지 않는 상황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거 하루에 보질 않아요. 예, 얼마 움직였다 뭐 알람 와도 안 봅니다. VI 걸렸다고 해도 안 봅니다. 왜냐면 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수급이 들어오지도 않고 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력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세력이 들어와야 얘는 움직일 수가 있다. 신저점이 계속 깨지는 종목은 이미 세력이 털고 나갔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일단 마음은 내려놓고 있지만 이대로 뭐 끝나지는 않을 거다. 누군가는 또 작업을 치려고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내일 설전 하루 거래일만 남았습니다. 내일 찾아뵙도록 하고 건강하시고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마스크 잘 끼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끝.